그날 그 남자가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멍청하게 그 남자를 믿어버렸죠. 오늘 사연은 이정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67, 남들이 보면 분명 할머니라 부를 나이죠. 하지만 제 삶은 그렇게 고요히 흘러가는 노년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면 한강을 따라 러닝화를 신고 달립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를 알면 놀라곤 해요.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은 숨길 수 없지만 제 얼굴에는 주름 대신 탱탱한 피부가 자리 잡고 있고 오랜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는 여전히 20대처럼 탄력 있거든요. 러닝을 하다 보면 젊은 남성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죠.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관리가 잘 됐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시선을 즐기거나 의식하진 않지만 그저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긴 세월을 보냈고 자식들도 훌륭히 키워냈죠.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제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엔 그 자유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부족함 없는 생활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고요함이 깊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조차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강을 달리는 동안 잠시 그 외로움이 잊히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공간에 서면 다시 마음 한구석이 시려졌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한강을 따라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박동을 울리며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쓸쓸함도 잊고 오롯이 저 자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흐름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쌩하고 달려오던 자전거 하나가 휙 제 옆을 스치더니 그대로 저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허둥지둥 내 앞으로 달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는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헬멧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세요? 저는 무릎을 살짝 문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여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이런,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 뛸 준비를 했죠. 이 정도 가지고요?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까지 미안해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남자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옆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혹시 자주 오세요, 여기?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던지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경계심이 들어 짧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일 새벽에 나와요. 뛰는 게 습관이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다시 마주치면 꼭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 한켠에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저도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우연 같았던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끌고 갈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러닝화를 신고 한강을 달렸고 바람이 스치는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자주요. 또 뵙네요. 어느 날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의 새벽녘 한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자전거 헬멧 아래로 반가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조심했어요. 넘어뜨릴 일 없을 겁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매일 새벽에요. 저도 운동하는 게 취미라서요. 지난번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악수를 했습니다. 이정화예요. 이름을 나눈 그 순간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만 같은 시간대에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인가 싶었지만 점점 그의 의도적인 배려라는 느낌이 강해졌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러닝 끝나고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지난번에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고요. 저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난 일은 이미 다 잊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나타나 똑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좋은 대화 상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고 난 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괜찮잖아요? 그 끈질긴 요청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결국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좋아요. 딱 한 잔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생각보다 강하신 분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매일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처음 만난 저를 경계하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면서 다져진 저만의 방어벽이었으니까요. 나이 들면 자연스레 그렇게 돼요. 쉽게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 겪고 싶지 않거든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는 편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시선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인생에서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을 나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이 식어갈 때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그 순간 정말로 따뜻하고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을 하다 스치는 인연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예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한강, 러닝 코스에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민, 40대 중반의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강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의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었죠. 성민 씨는 제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의 성장 이야기, 그동안 쌓인 시간 속의 고독까지도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히 들어주었습니다. 정화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돌보며 사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 한켠에서 묻어둔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 저는 점점 그의 존재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한강을 함께 걷고 가끔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해 점점 깊은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남자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딸의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화야, 그런 남자가 왜 갑자기 내 곁에 나타났을까?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은 성민 씨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 눈빛을 말이죠. 너희는 몰라. 성민 씨는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저는 딸과 친구들의 걱정을 무시한 채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말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매일 밤 그의 전화가 기다려졌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소소한 기념일을 챙기며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화 씨, 나이 같은 건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의 이 말에 저는 결국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불같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채로요. 성민 씨와의 연애는 오랜만에 제 인생에 찾아온 따뜻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던 제 삶에 다시 설렘이 찾아왔고 그의 손길과 미소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화 씨,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강 유람선이었습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강물에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성민 씨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 순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은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북촌 한옥마을을 함께 걸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다 보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민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화 씨가 웃으니까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망대에서 그는 작은 자물쇠를 하나 꺼냈습니다. 우리도 하나 걸까요? 당신과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자물쇠에는 우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는 자물쇠를 걸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과 따뜻한 미소에 저는 그가 정말로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며칠 전부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계획이 있다며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정화 씨,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깊게 다가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타 서울 시내를 지나가던 중 차는 점점 더 고급스러운 거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요? 이곳에 왜? 그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정화 씨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를 지나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나는 도심의 불빛들과 멀리 보이는 한강,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화 씨, 오늘은 모든 걱정 내려놓고 그냥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와인을 한 잔씩 들었습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따뜻한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저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이내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더욱 깊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세심한 배려는 저를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를 스치며 내려가고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정아 씨,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그의 속삭임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워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따뜻하게 몸을 맞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그 따뜻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와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손길과 입맞춤은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렘과 두근거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여러 번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창밖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정아 씨,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성민 씨. 오늘 이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뜻한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믿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찼고 성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아 씨, 오늘은 꼭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랑 저녁 식사하러 가실래요?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서울에서 가장 멋진 레스토랑 중 하나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주었죠. 테이블 위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가 직접 고른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들었고 성민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은 곳이 될 거예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제 마음은 또다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밤이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의 루프탑으로 올라서자 서울의 야경이 더 또렷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조명이 하나둘씩 밝아지더니 루프탑 한가운데에 장식된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테이블에는 촛불과 꽃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하트 모양의 꽃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식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아 씨,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 강인한 마음,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남은 인생 동안 당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열어 반짝이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반지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깊고 진실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민 씨,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의 온기는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루프탑 위로 준비된 조명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며 반짝였습니다. 이 순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아래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잊히는 순간이었고 저는 정말로 그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제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했던 결혼식은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날의 행복과 설렘은 어느 화려한 결혼식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성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아 씨, 이제부터는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의 따뜻한 약속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달콤한 꿈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이 새로웠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마다 오랜 외로움이 서서히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성민 씨의 끊임없는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의 다정함과 열정이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꼭 안아주고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전하며 밤이 되면 그 사랑은 더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고 그는 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열정이 매일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저 행복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갈망하며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시절의 열정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까지도 그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저는 피곤함을 애써 숨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몸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아침이면 눈이 퀭하게 붓고 한강 러닝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아 씨, 괜찮아요? 성민 씨가 다급하게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순간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건 아닌지. 저는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다만 조금만 천천히 해요. 밤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이 금세 부끄러운 듯 붉어졌습니다. 정화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요. 당신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피곤함도 잠시 잊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도 조금은 조절을 하자고요. 그래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는 부드럽게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편안해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오늘 밤은 당신이 푹 잘 수 있도록 꼭 안고만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저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의 열정과 저의 체력이 균형을 맞춰가는 법도 함께 배워가야 했죠. 사랑이란 그렇게 서로 맞춰가며 깊어지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신혼의 나날들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성민 씨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애정 어린 손길로 저를 감싸 안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표정해요? 하루는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히 대답했을 그가 그날 밤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눈동자는 텅 빈 듯했고 그 침묵은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이상 제 곁에 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든 제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는 듯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면증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저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살금살금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제 서랍을 열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무표정한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민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웃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아, 깼어요? 그냥 서류 좀 정리하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이면 깨서 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들려온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의 방에서 새어나온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끝난다는 것일까요?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보험 서류가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리를 잘못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 집안을 찾아도 그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건강 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 집안을 뒤지던 모습, 한밤중에 속삭이던 그 불길한 말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일부러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그의 행동을 몰래 살폈습니다. 성민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닌 계산과 계획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뒤 저는 조심스레 뒤따랐습니다. 거실에서 그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건강 상태는 다 확인했어. 상태는 좋아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길 거야. 그때가 되면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분명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프길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모든 다정함과 따뜻함은 처음부터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요. 오히려 그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날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성민 씨의 행동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제 안의 공포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두려워할 순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뻔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터치하지 않았던 그의 개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며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의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얇은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익숙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위조된 서명과 인감이 찍힌 재산 이전 서류였습니다. 제 소유였던 건물, 은행 계좌, 심지어 연금 수령권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바뀌도록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이건 설마. 숨을 삼키며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에서 보험 가입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생명보험 서류. 문제는 그 보험금 수령인이 박성민, 바로 그 남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험 계약서에 찍힌 저의 서명과 인감도 똑같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명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 모든 보험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밤마다 이어지던 애정 어린 속삭임들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그를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와 재산 사기 혐의로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적으로 모든 걸 막아야 해요. 가처분 신청도 걸어주세요. 그가 제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게요. 변호사는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모든 그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화 내용, 수상한 행동들, 서류를 뒤지는 장면까지 몰래 촬영하고 메모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자식들과의 상의. 며칠 후 딸과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설마 너무 걱정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서류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보험 서류까지 모두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엄마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딸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절대로 엄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그의 옆에 앉아 웃으며 식사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제 서랍을 뒤졌고 몰래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속삭였던 그 말이 머릿속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아니, 끝나는 건 내 계획이지. 내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퍼즐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직접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마지막 결행을 준비하는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섬뜩한 계획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화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준비해준 차라면 피로가 확 풀릴 것 같네요. 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고 경찰은 근처에서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차 마시면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은 푹 쉬어요. 저는 차를 손에 들고 조용히 향을 맡았습니다. 은은한 허브 향기 속에 묘한 쓴내가 살짝 스쳤습니다. 독극물의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 마셔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만 푹 쉬면 돼요. 그 순간 제 확신은 완벽해졌습니다. 그럼 같이 마셔요. 저는 차를 그의 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곧바로 차를 받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럴까요? 그러나 그는 차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살짝 입술을 대는 척한 뒤 그대로 차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살짝 닫은 채 틈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제가 남긴 찻잔을 힐끔 바라보다가 재빨리 그 차를 싱크대에 따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문 밖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재산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은 한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이건 오해야. 그는 급히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경찰이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해? 이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취된 그의 음성 파일, 위조된 서류, 그가 통화하며 나눴던 대화의 기록들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제 찻잔에 독극물을 타는 모습을 담은 영상까지. 경찰이 그에게 읽어내려가는 혐의 조항 하나하나가 그의 얼굴에서 핏기를 서서히 빼앗아갔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오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진심도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입 다물어, 성민 씨.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잖아요. 그는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악몽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 제 인생을 지켜낸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법정에서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있는 성민 씨는 더 이상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연민에 찬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성민에게 사기,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그를 다독였지만 그는 그저 허공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성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화 씨,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허무함으로 가득 찼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마지막 순간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단호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와의 모든 악몽은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악몽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자식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저를 걱정하며 계속 곁에 있으려 했지만 저는 스스로의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 괜찮겠어요? 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지켰으니까. 새로 이사한 집은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스치고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의 힘이자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딛고 더 강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햇살 아래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삶을 살아갈 거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 삶을. 그렇게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히 퍼지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